튼튼한 안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부터 이 느낌. 반갑다. 완송 설날 완손. 아침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 원보람 본부관님, 우리 김세용 중위님, 반가워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새해부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명절에 큰 집에 온 기분이에요. 큰아버지다. 예. 김세용 중위님. 저를 언제 불러주시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불러주신다고 해서 성큼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김세용 네. 중위님 아까 그 녹화 전에 김세용 중위 반가워요 그랬더니 저 대위 진입니다. 저 대위 진입니다. 대위 진이라고 불러달라고. 네, 네, 대위 씨입니다. 네. 그랬어요. 맞죠? 중요하죠, 알겠어요.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그 효자손은 어디 갔어요? 효자손 씨. 아이고야 이렇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하차를 했나요? 네. 아쉽네요. 원하셨던 반가요? 아니죠. 그게 네.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로 잠깐 휴가를 신청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금방 돌아오실 거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반가운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스튜디오가 좀 밝은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네. 행군기에 새로운 가족이 합류를 했습니다. 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군 장병들에게 설렘을 가져다줄 가요계의 요정, 차원이 다른 행군기의 뉴페이스, 클라시의 채원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채원 씨. 안녕하세요. 클라시에서 메인 보컬과 귀여움을 맡고 있는 채원이라고 합니다. 국방TV 간판 프로 행군기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로 영광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친구 같은 MC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친구 같은 MC가 아니라 진짜 친구잖아요. 21살이니까 우리 장병들이랑 거의 지금 뭐 동년배니까. 맞습니다. 예. 21살. 아유 어쩜 이렇게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니. 우리 채원 씨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레알 찐 젠지 세대예요. 젠지. 젠지 예,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군 장병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채원 씨한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채원 씨가 설날을 맞아서 네. 우리한테 선물을 준비해요. 아이고야 젊은 친구가 됐네. 정말 꼰대 같았어요. 아유 그냥 젊은 친구가. 정말. 아주 그냥 예의도 바르고 말이야. 아유, 정말. 인성에 대해서 그래 내놔봐 뭐야.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 뭘까? 뭐지? 시민! 뭐야? 누구야? 시민! 누구야? 시민! 누구야? 안녕하세요. 선물인가? 자, 지금부터인가요? 오! 와, 팔공무. 와. 어머머머, 귀여워. 멋있어. 앉으세요. 네. 선물이 우리 같은 팀 동료 지민 씨였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지민입니다. 비주얼 담당. 네. 오늘 어떤 일이에요? 오늘 제가 채원 언니가 이제 또 첫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응원차 잘 왔습니다. 채원 언니 응원하러.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올 네. 한 해 정말 풍성하게 또 이렇게 시작을 한 느낌인데요. 네. 자, 든든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군기 2배 더 재밌을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복이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9번
김재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9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까치 설날은 어저께 되고요. 우리 설날은 언제죠? 오늘이래요.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설날이요. 그 진짜 가족 같아요. 억지로 짜맞춘 가족. 아. 뭐 그런 느낌이네요. 아버지. 네.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라 이제. 그래. 뭐 약간 여기 삼촌, 띠동갑. 이모, 고모 다 뭐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네. 그래요. 일단 세뱃돈 받아가세요. 아, 네. 제가 일단 세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따가 안 보이는 데서. 지민 씨는 제가 확실히 세뱃돈을 줄 나이지만 우리 그 채원 씨는 네. 다행히도 세뱃돈을 줄 나이가 아니네요. 다행히도. 다행이에요. 네. 저는 세뱃돈 받는 나이는 살짝 지나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데 예. 그렇지만 설날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반가운 가족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세상 즐거운 날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설날에 먹을 거 진짜 많잖아요. 일단 네. 뭐 갈비찜 받고 그다음에 떡국 먹고 만두 먹고 행복한. 뭐 잡채도 있다. 잡채도 먹어야 되고. 먹을 거 진짜 많네. 설날에 먹는 떡국 너무 맛있죠. 하얗고 몰랑몰랑한 떡 길쭉하게 썰어가지고 이제 고기 넣고 푹 끓인 육수에다 넣고 고기랑 달걀 고명 얹어서 먹으면 올 한 해도 든든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우리 장병들도 군대에서 떡국을 먹겠죠? 맞습니다. 요즘 군대에선 1월 1일과 설날에 식사 메뉴로 떡국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골 육수에 고명까지 제대로 얹어서 나오는데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특히 만두를 넣은 떡만둣국이 나오는 부대도 있습니다. 떡만둣국이요? 네. 와. 아주 든든하겠네 속이. 그렇죠. 예. 근데 또 떡만둣국이 은근히 요리하기 어려운 메뉴거든요. 그래 해봤어요? 네. 봤습니다. 엄마가 하는 거 봤어요? 엄마 하는 걸 봤는데 만두 넣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속이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대 취사병의 손맛에 따라서 이 떡만둣국의 맛이 결정이 되는데 네. 대량으로 좀 끓이다 보니까 네. 이제 종종 오래 끓여서 이 만두가 다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만두 합니다. 속이. 네, 그렇죠. 근데 그 만두소는 터져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 네. 약간 그 만두소 재료들이 국물에 우러나면서 조금 더 걸쭉하고 그 진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떡국 맛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맛있어. 그래도 떡국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데 설날에 먹는 떡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따라. 그렇지. 자, 올 한 해도 먹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행군기. 속이 벌써 이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자, 오늘 충성TV 설을 맞아서 재미있는 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설 특집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행군기와 장병들이 어떻게 지낼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아니면 뭐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행군기의 명을 받고 2023년도 개면연해 장병들의 운세와 MC분들의 운세를 봐주러 온 전영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역술인이시군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전영주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행군기에 복이 얼마나 넘쳐날지 행군기의 새 운세를 봐주러 오셨는데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거니까 부담 없이 저희가 한번 봐보자고요. 네. 편하게 보셔야 네, 되고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올 한 해 행군기 어떤가요? 행군기요. 네. 종합적인 기운으로서는 2023년도 토끼해잖아요. 네, 개면요. 토끼의 개면연인데 개면연이 검은 토끼라는 네, 뜻이에요. 이 검은 토끼가 네. 지혜를 뜻해요. 오. 네. 지혜의 토끼해인 만큼 여러분들의 지혜가 힘이 받쳐주면은 이 행군기 앞으로 10년 이상도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10년 이상. 네. 그리고 이 개미년해에 더 탄력을 받아서 오.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자, 일단 행군기 운세는 그렇고 네. 우리 국군 장병들 있잖아요. 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가장 장병들 중요하죠. 운세도 좀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 입대를 하는 분들이 이제 03년생, 02년생, 그리고 01년생들 이분들의 운세는 어떤지 좀 전체적으로 네. 부탁드릴게요. 03년생, 2003년생의 장병분들은 양띠세요. 음. 이제 21살이 되고요. 네. 이분들은 화개꽃이라 도화살이 가득히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상사와 윗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곤란한 일이 생겨도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해가 될 거예요. 21살 양띠분들은요. 애정운도 같이 들어가요. 너무 잘 됐다 이게. 어머, 너 열애설 하면 여기서 제일 처음 발표한다. 어머. 21살. 예. 전 장병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르구나. 어머, 입대하나 보다, 얘. 어머. 공군으로 입대하세요. 네. 네, 22살이 22살의 장병분들은 굉장한 혁신이 필요한 때예요. 네, 군 생활에서도 잘못된 관행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나쁜 관행들은 버리고 악성은 네, 새롭게 시작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정말 이 말띠분들의 장병분들은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는 만큼 좋은 운기로 변화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2023년도에는 한 해 성과도 눈에 띌 만큼 좋고요. 그럼 윗분들한테 사랑받지 않을까요? 그죠? 네. 네. 지금 우리 23살 우리 장병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23살 분들 뱀띠십니다. 자, 정말 바쁩니다. 역마살이 굉장히 많이 역마살. 일어나요. 역마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해외 나가고 돌아다니는 어디 거 막. 예. 그렇죠. 맞아요. 역마살은 바쁘고 해외의 기운도 있고 이동이라는 그쵸. 것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장병분들은 뭐 해외 나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죠. 그쵸. 하지만 아주 바쁘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의 운기가 한껏 솟아오르고 힘차게 오르니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시작이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언행에 임하면은 뜻하지 않는 기회가 옵니다. 네. 뭐 어디까지나 저희가 프로그램상으로 이제 재미로 이제 또 보는 거니까. 네. 저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군기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군! 행군! 네. 행군! 네. 네, 새해부터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저희 게스트가 있나요? 또? 그럼요, 특집이니만큼 오! 또 한 분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와, 오늘 바쁘네요, 저희. 아. 누구죠? 이분은요, 네. 특히나 작년 한 해 활약이 너무나도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오. 자, 모셔볼까? 나와주세요! 누구지? 안녕하세요. 데이데이예요. 아, 오늘 뭐 랭킹 TV, 충성 TV 랭킹 TV인가요? 오늘 그러면 데이데이가 나왔으니까. 활약상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혹시 뭔가요? 자,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들 뭘 하시나요? 저는 어.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제 연락이 어, 들어요. 새해 인사. 예의 바르네요. 네. 우리 저기 채원 씨는?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떡국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아, 그래요. 떡국 먹죠. 자, 그래요. 새해에는 작년의 날을 되돌아보면서 올해는 꼭 고치고 싶은 거나 뭐 이루고 싶은 것들 다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새해 소망, 새해 소원 있으세요? 제 소원은 저희 이제 클라씨가 더욱더 잘 돼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그래요. 아영 씨는? 저는 그냥 이제 건강하고 무탈했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네. 그래요. 아영 씨는 여기서 더 이상 건강할 수가 없죠. 주의해야죠, 저는. 쯔미 씨는? 저도 채원 언니랑 똑같은데 저희 클라씨가 정말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 저도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럼요. 정말 17살.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네. 네. 우리 법무관님은? 저도 그냥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다 무탈이 한 해를 보내셨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아유, 맞아요. 저랑 네. 똑같네요. 예, 제 소원이 저거였어요.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행복. 오. 예. 자, 우리 행군기 가족들의 새해 소원도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우리 장병들이
가장 많이 비는 소원 궁금하지 않아요? 네. 자, 오늘 설 특집 랭킹 TV 주제는 네. 소원을 말해봐. 장병들의 소원 베스트 5입니다. 장병들이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뭔지 요즘 장병들의 생각과 관심사도 낱낱이 알아봤습니다. 네, 효자손의 SNS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자손아 잘 있지? 정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2023년 컴백한 데이데이의 랭킹 TV.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5위부터 발표해 주시죠. 아버지, 제가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아버지, 나 얘는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 받아야 할 칸도 아닙니까? 아버지, 나 얘는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 받아야 할 칸도 아닙니까? 제가 병원 예약도 다 해놨는데 왜 안 받으셨냐 말입니다. 너는 앞으로 노래만 해. 연기는 절대 하지 마. 알았어? 왜 너는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난다? 어이? 한번 해보라.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아버지 건강검진 잡으려고 일부러 때 맞춰서 휴가까지 나왔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안 가셨잖아요. 보컬 연습 계속해라. 병원 그 금지는 네 받으면 되지. 뭘 그리 막그 밥상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 어이? 한번 해보. 밥이 넘어갑니까? 저는 아버지 걱정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밥이 술술 넘어갑니까? 왜 오늘 병원 안 갔습니까? 마! 오늘 일요일이다. 넌 일요일에 병원 예약을 잡노? 아침에 병원 가니까 문 닫혀있대. 어이? 멍충. 넌 날짜 개념도 없나, 엄마? 어이? 네 일단 밥을 해보. 장병들의 소원 베스트 5 5위 가족의 건강. 네, 자, 장병들의 새해 소원 5위는 가족의 건강이었습니다. 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뭐 너무 기특하네요. 네네네. 이 무려 8%의 장병들이 새해 소원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꼽았는데요. 이 군대가 또 효자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 군 복무하면서 이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장병들의 마음이 참 기특한 것 같은데 이 효자가 된 장병들이 많은 것 같죠. 댓글로 부모님께 편지를 남긴 장병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민 씨가 읽으시죠. 네, 걱정만 끼쳐드리던 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늠름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킬 테니 부모님은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사랑합니다. 아, 너무 멋있다. 그 짧은 글 안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진심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군대에 있으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킬 테니 부모님은 건강을 지키시고 준호야 너는 좀 약속 좀 지켜라. 네. 맞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특히나 몸이 아플 때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몸이 아파서 의무실이나 내무실에 누워 있으면 괜히 선임들 눈치도 보이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입대 전에 병간호를 해주시던 부모님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혹시라도 아프시면 당장 달려갈 수가 없으니 더더욱 부모님의 건강을 바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프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게 되고 더 건강하시를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우리 장병들이 첫 공급으로 부모님께 사드리고 싶은 것 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부모님 건강이니까 뭐 영양제,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거 아닐까요? 라떼는 뭐 무조건 빨간 내복이었죠. 네. 정답 뭔가요? 정답은 안마기입니다. 안마기. 비싼데? 네. 이 다들 말씀하셨던 이 건강 보조 식품도 물론 순위에 있었고요. 이 건강 검진을 선물하고 싶다는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아유 말만 들어도 기특하네요. 이 안마 의자에 앉아서 행복해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고른 거잖아요. 그쵸. 네. 아 그렇다면 우리 김수영 중위는 첫 봉급으로 부모님 선물 뭐 해드렸는지 기억나요? 저도 뭐 해드린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아서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 봉급 탈 때마다 늘 해드렸던 것 같아서 부모님을. 너무 많으면 네. 뭐 한두 가지는 기억나야죠. 아. 이 조그만 파우치백 하나 사드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 파우치. 저희 어머니. 예. 자, 장병들의 새해 소원 5위 부모님의 건강이었습니다. 근데 공동 5위라고 하네요. 자, 공동 5위. 어떤 소원일까요? 김 병장님, 뭐 하십니까? 여자친구 연락이라도 기다리십니까? 아니야 근무 나갈 시간 됐냐? 원일병
아 원희 씨야? 네. 원일병. 가자. 아직 시간 안 됐습니다. 아이. 지금 시간의 흐름이 강 보합세를 보이고 있거든. 야수의 심장으로 물타기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말 좀 걸지 마봐.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김 병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물렸다고. 찝찝한 게 떡락해가지고 물타기를 했는데 물렸다고. 김 병장님 혹시 개미?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버틴다네 뚠뚠. 소원을 말해봐. 전병들은 소원 베스트 5. 공동 5위는 주식 성공입니다. 장병들의 새해 소원 공동 5위 주식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좀 의외인 게 우리 장병들이 주식에도 관심이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8%의 장병들이 주식 성공을 새해 소망으로 골랐습니다. 예. 제가 군생활할 때는 주식에 관심을 갖는 전우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코인은 아예 있지도 않았고, 그쵸. 예, 확실히 세대가 많이 변했네요. 그 당시에는 주식 거래 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서 그렇죠. 예. 종이로 혹시 써서 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은행을 많이 데리고 가셔서 맞아. 네, 이렇게 직접 써서 내고 이렇게 맞아. 했어야 됐어요. 진짜 옛날 사람이다. 네, 요즘 친구들은 그때랑 다르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모의 투자도 하고 20살 넘어서는 본인이 딱 경제 관리를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제 또래 친구들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은 군대에서 일과 시간 외에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관련 너튜브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많이 보는 게 네. 이때 전부터 이 주식이나 코인을 하던 친구들은 군대 와서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주식 공부를 더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의외로 군에 입대하고 나서 그때 주식에 눈을 뜨는 장병들도 많답니다. 군대에서? 네. 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군에서 주식을 하는 전우들을 만나서이지 않을까요?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엄청 고급진 정보야. 내가 특별히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서일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제가 주식이라는 데 발을 담그게 된 계기가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와서 아무도 없는데 굳이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귓속말로 야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래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한테 그 정보가 올 정도면 그 주식은 이미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혹시 그런 옆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주식을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군인들 봉급이 올랐잖아요. 네. 봉급이 오르면 저금도 많이 할 테고 자연스럽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 종잣돈이 모이잖아요. 그걸로 투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맞아요? 공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실제로 병사들의 저축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병사들의 월 평균 저축액이 2017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거든요. 병사들이 봉급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분야도 저축이 3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장병들 알뜰살뜰 모아서 그 저축을 하는 것도 기특한데 그 돈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엄연한 경제활동이기는 한데 연금 보장은 사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셨나요? 없어졌을걸요? 몇 개. 뭐 상장 폐지 이런 거 아유. 들어보셨죠?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함부로 들어가면은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군에서도 이 장병들의 건전한 이 경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융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 급여 인상과 이 장병들의 이 투자 관심 증대에 따라서 해군 군수사령부에서는 이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맞춤형 금융 경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이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한 가상화폐나 혹은 비투 등 이 고위험 투자와 투기의 위험성도 알렸고요. 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 같은 이 효과적인 재무 관리 방안을 설명해서 장병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시드 머니를 모을 수 있는 확실한 이 방법이 있습니다.
행군기를 지금까지 시청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우리 장병들에게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관님? 맞습니다. 예. 군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전역할 때 안정적으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병 내일준비 적금이 있는데요. 군 복무 기간에 내일준비 적금에 가입해서 급여를 적립하면 만기 해지 때 정부와 은행이 이자 지원금과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을 돕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정부 매칭 지원금 비율이 33%였는데요. 올해부터는 무려 71%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와, 71%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월 40만 원씩 18개월을 납입하면 원금이 72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은행이자와 국가지원이자 그리고 정부 매칭 지원금까지 받으면 무려 1,003만 원이라는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 꼭 만기 해지에 도전하세요. 아, 왜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냐고. 1994년도에는 왜 그런 게 없었냐고요. 아, 근데 이렇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은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비투는 절대 어. 안 됩니다. 아, 안 되죠. 네, 위험합니다. 네네네. 자, 현명하게 투자해서 새해 소원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순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의 새해 소원 3위 궁금한데요. 뭔가요? 네 친구 지민이 얼마 전에 대기업 취직했다며? 네. 밥 먹어 그냥. 네 친구 보은이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며? 네. 밥 먹어 그냥. 우리 옆집 사는 형성 성공한 맛집 사장으로 TV 나온다며? 벌써 짜증. 네. 밥 먹어 그냥. 밥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너는 어떡할 거야? 이 엄마가 죽겠어 너 때문에 진짜. 너는 나이가 몇 갠데? 앞으로 뭐 해 먹고 살 거야? 뭐 해 먹고 살 거야? 넌 절대 연기를 하면 안 돼. 취직 준비 안 하니? 아버지, 저 21살인데요. 엄마라고 엄마. 어머니, 저 21살인데요. 그리고 엄청 빡센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작년에 살아남아가지고 아이돌로 활동 중입니다. 안 되겠다. 틱틱틱 뿌. 맞다. 진짜 메소. 맞다 클래식. 아, 소원을 말해봐. 장병들의 소원 베스트 5. 3위, 취업. 네, 대박, 대박. 너무 좋은 연기였어요. 메소드 연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아 목이 타네. 네. 소원을 말해봐 장병들의 새해 소원 3위 진로 찾기 취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의아했던 게 군 생활하는 장병들이면 아직 20대 초반일 텐데 취업이 새해 소망이 좀 이르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10%의 장병들이 새해에는 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취업 시장이 어렵다 보니 우리 장병들이 군대에서도 자기 개발, 취업 준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나 때는 말이죠. 대학 가면 놀았어. 엄청 놀았어요. 놀아도 징하게 놀았어요. 미팅했죠. 동아리 활동하죠. 매일매일 술 먹죠. 괜히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말이 있었던 게 아닌데 요즘 우리 친구들은 뭐 대학 가는 순간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캠퍼스의 그 낭만 그런 거 뭐 즐길 틈조차 없다. 뭐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사실 채원 씨 그리고 지민 씨도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치열한 경쟁사에 뛰어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들이 그 장병들의 소원이 취업이라는 거에 더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친구들이 빨리 진로를 정해서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때 뭐 그 뭐 진로 고민을 무슨 진로 고민을 해 그냥 진로 한번 소주 진로 고민. 그죠? 소주 진로. 네. 그리고 요즘 병사들은 군에서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취업을 위해 자기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식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엔 이런 글이 종종 올라온다고 합니다. 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군에서 따기 좋은 자격증 추천해주세요.
군복무 중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시간을 알차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어떤 훈련이 제일 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포상휴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확실히 요즘 장병들은 다르네요. 아, 진짜 요즘 장병들 확실히 다릅니다. 네. 이 군에서 공부, 운동, 이 자기 개발, 성공 팁 이런 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군대에서도 공부를 할 시간이 있나요? 훈련받고 군 생활 적응하기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네요. 저는. 그렇죠. 이 개인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기도 하고 또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가 봤던 부지런한 병사 중에서는 기상 후에 아침 점호까지의 시간을 활용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침형 인간. 보통 기상 시간 30분 후에 이 아침 점호가 시작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점호 시작 시간 대기 시간을 5분 전까지 나가서 이제 대기를 딱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잠깐 25분 동안이라도 이제 빠르게 환복을 하고 준비하고 나서 그 짬 시간을 이용해서 또 책을 읽던 병사가 있었습니다. 와 우리 때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담배 피기 바빴는데 와 대박이다. 네. 그러면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부지런하게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원하던 토익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야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진짜. 또 요즘엔 개인 정비 시간을 활용하는 병사들도 많습니다. 특별한 훈련이나 일이 없는 경우에는 17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는 개인 정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이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어학 공부나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는 병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을 받으면 피곤할 텐데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우리 병사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주로 어떤 공부를 많이 하나요?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랭킹 속의 랭킹. 장병들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 베스트 3. 야 공무관님이 안 본 사이 많이 변하셨네. 이런 거 준비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는 만큼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 한 조사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도중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네. 어떤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자격증은 운전면허증밖에 몰라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법무관님 힌트 좀 주세요. 너무 주세요. 힌트 좀 주세요.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3위 힌트는요. 이걸 잊은 민족에게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죠. 이걸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역사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네. 뭐 한국사 자격증 요즘에 그거 많이 따니까. 네, 정답입니다. 아, 네. 오, 근데 장병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공부를 그거 굉장히 따기 어렵거든요. 따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한다는 얘긴데. 따려고는 하셨어요? 저 문제집은 샀어요. 아 진짜? 아직까지도 빗살무늬 토기를 못 받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신석기 시대. 정확히 신석기 못 벗어나고 있네. 내가 매년 뭐 하나라도 따보자 해가지고 책은 사는데 매년 빗살무늬 토기에서 끝나. 따려고 했다는 게 난 그 대단하다.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생각조차 안 네. 했는데. 근데 엄청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좀 따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 한국사 자격증이 또 꼭 필요한 자격증이거든요. 이 특히 공무원 시험을 볼 때 한국사 능력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예, 보통 이제 최소 2급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일부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서도 이 한국사 능력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 시에 가산점이 있어서 많이들 공부하는 편입니다. 2위는 맞추고 싶다 이거. 2위 영어 자격증. 영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요 한자 검정 시험.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지? 네, 여러분이 영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힌트를 또 드릴게요. 네. 컴퓨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컴퓨터? 네. 그럼 컴활? 어? 컴온? 컴활 컴퓨터 활용 능력이요. 정답 맞습니다. 네. 응답자 중에 11%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고 답했는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역시 취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친구들도 취업한다고 컴활 자격증 많이 따고 있거든요. 요즘 필수로 따야 하는 자격증 같아요. 컴할 모르시죠? 모르시는 정말 별다줄이네요. 예.
모르죠. 커말이 뭔지 모르잖아. 말 그대로 컴퓨터의 활용 능력과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자, 김대희 씨 힘을 내세요. 1위를 맞추시면 되잖아요. 엑셀은 이거밖에 없어. 안 되겠어. 1위. 네. 자, 장병들이 군에서 많이 취득한 자격증 1위. 뭔가요? 분야로 다 알려주세요. 정답을 오.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소프트콘?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오. 정답! 아니, 똑똑하네. 야, 채원이 똑똑하네. 전체 응답자 중에 13.8%가 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나저나 김대희 MC님 갑자기 말을 잊으셨어요. 아니, 소프트라 그래서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 무슨 뭐 프랜차이즈 창업 뭐 관련된 그런 뭐 자격증이었어요. 이 정보 처리 기사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 역시 이 공무원 시험에 또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또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군 생활하면서 자격증까지 따는 우리 병사들 정말 대단하고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예, 진짜. 대단하세요. 어우, 우리 장병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 전역한 병사들 또 복무한 병사들에게서 이 군대에서 가장 후회했던 일, 또 잘한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많은 장병들이 후회했던 일, 후회하는 일은 자기 개발을 게을리했던 거라고 답했고 가장 잘했던 일, 가장 보람찼던 일로는 자기 개발을 또 열심히 했던 거라고 해요. 진짜 군대에서 자기 개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보람되게 느낄 텐데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다 보면 우리 병사들의 장병들의 새해 소망이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장병들의 새해 소원 2위 알아볼까요?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아직 더 있었구나. 남았구나. 남아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영아, 영화 보러 갈래? 나 오늘 남자친구랑 약속 있는데. 오늘도 데이 말고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없는 건가? 데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여보세요? 데이, 뭐해? 뭐라고? 전화가 잘 안 들려. 데이트해. 뭐? 김대희 씨 폰 아닌가요? 지민아, 잘 안 들려? 너 뭐 한다고? 데이트한다고. 깜짝이야.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네가 데이트를 왜 해? 누구랑? 대체 왜 하지? 데이트가 아니고 게임 업데이트 한다고. 내가 좀 여기 지하여가지고 이게 전화기가 잘 안 터지나 보다. 나도 게임 업데이트 말고 데이트하고 싶다. 깜짝이야. 말고 자기야 하고 싶다. 장병들의 소원 베스트 5는 바로 2위 솔로 탈출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장병들의 새해 소원 2위 솔로 탈출이었습니다. 솔로 탈출. 이게 언제 나오나 했어요. 근데 저는 1위라고 생각했는데 2위였네요. 네. 이 무려 13%의 장병들이 새해 소망으로 솔로 탈출을 꼽았는데요. 22년 모태 솔로 인생 그만 끝내고 싶다. 나만 없어, 나만. 여자친구가 없다고. 이 간절함이 느껴지는 댓글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네. 연기처럼 안 보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아니 솔로 탈출을 희망하는 거는 진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마음 누구보다 100% 이해합니다 정말. 그럼 네. 김대희 선배님께서도 군 생활 하실 때 솔로 탈출을 소망하셨나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돌솔이 됐어요. 돌솔. 돌아온 솔. 놀라운 솔로. 예. 돌싱이 아니고 돌솔. 예. 지금 이해했어? 네. 지금 별다줄이다 정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솔로 탈출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2위를 했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의 병사들이 짝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정확한 통계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일단은 제 주변에는 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여자친구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 원법무관님 주변에 또 뭐 있는 편인가요? 뭐 없는? 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없는 친구들도 있고 돌솔
있었지만 없어진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부모님 자체가 관심이 없을걸요. 본인이 있으니까. 예, 어떤지 그렇죠. 그렇겠죠. 네. 아, 근데 저희가 이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화랑부대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대단했죠. 네. 아, 지금 아이고. 생각해도 진짜 네, 화랑부대 네. 촬영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화랑 부대와 함께하는 여기는 어디? 이때 근데 저희가 여자친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전체 응답자 중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이거 진짜. 50%? 50%반 정도 있다. 반 정도 있다? 있지 않을까요? 오, 그럼 저는 10%를 더해서 한 60%더 60% 있지 아. 않을까요? 반 이상은 네. 다 여자친구가 있다. 60%는 있다. 오. 네. 애인이. 전 75%. 다 있다. 그거 더 있다. 없는 사람이 어부모가니까. 그럼 전 좀 줄여서 한 40%? 아, 좀 절반 절반보다 좀- 곰신이 있다. 네. 자, 여러분 응답자 중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였습니다. 20%? 아, 10명 중에 2명이라는 얘기죠. 네. 없구나. 아, 그래서 다들 새해 소망으로 솔로 탈출을 뽑으셨구나. 여기서 더 재미난 네. 설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장병들 중에 전역할 때까지 여자친구가 나를 기다려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한 인원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딱 반 정도? 아,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성격이 좀 약간 어중간한가 봐요. 50%는 상당히 좋아요. 50%? 저는 그래도 70%는 넘을 것 70%. 같아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믿기 때문에 오. 70%는 그렇죠. 그래도 파워 넘지 오브 더 러브. 않을까요? 네. 자, 결과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무려 네. 놀라지 마세요. 95%의 장병들이 95%의 장병들이 여자친구가 나를 기다려 줄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95%나. 예. 아니 이게 장병들 분들 굉장히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이게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사랑의 힘이라고 믿고 싶지만 답변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여자친구가 편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것이다 하는 아하.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약간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간절함도 느껴졌어요. 설마 기다리겠지. 아 제발, 한 번 기다려줘.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왠지 이분 여자친구 분은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말투에서 마치 저처럼 애교쟁이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참 다 기다려 주셨으면 하네요. 네. 자, 우리 국군 장병들의 솔로 탈출을 응원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행군기 SNS로 온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오. 지민 씨가 네. 한번 네.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곧 전역을 앞둔 병장입니다. 저에게는 크나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모쏠이거든요. 그동안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던 분들도 솔직히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접니다. 어디가 맛있다, 먹으러 가자 라며 다가오는 이성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 네.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를 보자는 제안에도 아, 네. 아, 네. 이 두 마디 이후로는 도저히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친구들이 저를 아네스라고 놀리면서 조언을 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자 앞에만 서면 모아이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저 이렇게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호감이 있어서 다가갔는데, 근데 안 될 수밖에 없죠. 호감이 있어서 다가갔는데, 아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내라고 바로 생각하니까. 부인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사실 여성분 입장에서 보면 받아주지도 않아. 그냥 받아주지도 않아. 알았어, 안 할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연 속의 여성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호감이 있는 그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대답을 아내밖에 안 해. 아, 네. 네. 아내. 사실 이게 여성분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다가간 거잖아요. 오. 근데 더 이상 대화가 진척이 안 되면 네. 약간 나를 싫어하나?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죠. 저라면은 연애에 관심이 없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 사람은 아내밖에 안 하네? 이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찾을 것 같거든요. 딴 사람은 몰라도 지민이 너는 안 돼.
졸업하고 대학 가서 네, 알겠습니다. 성년이 이제 성인이 돼서 내 딸 같아서 그래. 안 돼, 넌. 아, 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아, 네. 뭐라 그래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음. 너무 그 대화에 능숙하신 분들보다는 좀 이렇게 이성과의 대화가 좀 어색하신 그런 분들한테 호기심이 생겨서 아, 도전의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아, 네 말고 다른 걸 좀 이끌어 보고 싶다. 아. 아,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 솔로 탈출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말을 하기가 본인이 조언을 해주시게요? 그러게요. 저도 예, 사실 해주세요. 뭐 이게 예,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뭐 말을 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이 비대면 톡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아, 그것도 괜찮다. 아, 네. 그렇죠. 이 말이든 글이든 어쨌든 진심은 또 통하게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말은 안 나오더라도 음. 이게 글씨 쓰는 거는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진심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네. 말보다 중요한 거는 진심이죠. 말을 하는 게 어렵다면은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뭐 좋아하는 음료수를 이렇게 쓱 건넨다든지 아니면 비 올 때 우산을 뭐 건넨다든지 좋아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성에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성분들 입장에서 예, 해줄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그냥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성이랑 대화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그 장벽을 일단 걷어내야 될 것 같으니까 동아리나 동아회 활동하면서 좀 여성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치. 다른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언젠간 각자의 인연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아, 네. 아, 네. 이걸로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아, 네로 대화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쵸. 소울메이트인 거죠, 뭐. 그래요. 네. 우리 자, 진민 양은 안 물어볼게. 그렇죠. 안 돼, 진민 양. 좋아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우리 장병들 2023년에는 꼭 솔로 탈출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장병들의 새해 소원을 말해봐. 대망의 1위 무엇인가요? 누구시야? 윤일병. 아, 무슨 일이야? 어? 저 왜 이번에 훈련 잡혀서 포상휴가 잘렸지 말입니다. 그랬어? 너 이번에 그 저기 연극대회 나갔는데 연기 못해서 포상이었 짜는 거 아니야? 근데 좀 안타깝네. 아유, 어떡하냐? 나는 다음 주면 전역한 뒤. 얄미워. 그래도 그 군대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나도 좀 더 있고 싶다. 지승우리 어떡하지? 짐 싸야지, 저녁 준비해야지. 근데 말입니다. 다음 주에 천리행군 잡혔지 말입니다. 천리행군? 김병자님 저녁 전에 천리행군은 꼭 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김병장님, 천리행군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소원 이루고 가십시오. 김병장님, 화랑정신을 무장한 천리행군 보여주십시오. 김병장! 김병장! 천리행군 김병장! 무슨 소리야? 왜 이래, 다들? 그만해. 김병장님, 천리행군 하기 전에 전혀 못 하십니다. 김병장. 천리행군은 야! 이러다 다 죽어. 나 전혀 못해. 장병들의 소원 베스트 5 1위 무사 전역입니다. 네. 무사전혀. 자, 가장 많은 장병들이 새해 소원으로 꼽은 이거 바로 무사전역이었습니다. 뭐 다들 같은 마음인 거네요. 아이, 그럼요. 무사전요. 그만큼 또 네. 압도적인 또 지지를 받았는데 이 무려 61%의 인원들이 무사전역을 1위로 꼽았습니다. 오. 이 결과는요,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쵸. 50년, 100년이 지나도 조사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댓글 네. 반응들도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입대한 지 20년 하고도 4개월 12일이 지났지만 그 당시 포상 외박이나 포상 휴가 또는 전역이 최고였음. 그렇게 아직도 입대일을 세고 계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전역이란 게 실존하는지 궁금함이라든지 순수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네. 군생활 125일 남았다고요? 125일 금방 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더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저녁이라는 그 단어를 지우고 생활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날짜도 빨리 지나갈 겁니다. 네. 그 이런 말도 저는 들어봤어요. 저녁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낙엽도 안 밟는다. 이런 말 들어봤는데 김대희 씨는 그 당시 어땠어요? 저는 그 작전 중에 그 전역을 했기 때문에 산속에서 낙엽을 무수하게 밟았습니다. 네. 우리 김수영 중위님은 요즘 뭐 어떤 속설이나 징크스 있나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 요즘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이 저녁 전까지 다치지 않도록 몸 조심하는 거 이게 가장 먼저고요. 이 저녁 당일에 꼭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뭔가요? 이 군번줄 무조건 챙겨야 하고 베레모 집에 도착할 때까지 쓰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비군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필요한 물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죠. 군복 전역했다고 기쁜 마음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우 절대 안 돼요. 훈련소 입수가 안 됩니다. 네, 아유 훈련소래 그 예비군. 네. 그리고 저녁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속칭 저녁방이라고 하는 저녁에 아. 관련된 악습인데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걸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그리고 셋째도 건강입니다. 자, 건강하고 무탈하게 군 생활 잘 맞춰서 전역하길 바라고요. 자, 설 특집으로 이렇게 랭킹 TV 꾸며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채원 씨 행궁기 네. 첫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오늘 첫 시간이었네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첫 방송이라 가지고 긴장도 많이 되고 떨렸는데 이렇게 선배님들이 너무 재밌게 잘 이끌어 주셔서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민이도 함께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아유 우리 지민 씨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에 네. 진짜 꼭 다시 한번 놀러 와요. 좋아요. 네. 그래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저희 채원 언니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채원 언니 첫 방송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언제든 놀러 오겠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해주신 우리 김수용 대위진님 되게 진정을 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원보람 법무감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행궁기 장기 프로젝트 전군 부대 자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모든 전군을 만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궁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아이고 그 영하 20도라 그러지 않았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명목은 정신교육. 한겨울에 완전 똥그런 게 아니에요? 금지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너무 불길해요. 오늘 나올 부대는요 정말 언빌리버블한 부대입니다. 대한민국 레알 최강의 부대.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바로 그 부대. 국내 유일의 해난 구조부대. 예측 불가능한 심해에서 수중 작전을 수행하는 바다의 119. 딥시 다이버! 딥시 다이버! 좋아!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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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